안녕하십니까. 저는 토지행정학과 이규진입니다. 지금부터 리더십 이론의 적용에 대하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특성 이론은 리더가 갖추어야 할 특성에 따라 정리한 이론으로 추진력, 동기유발, 성실성 등의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적용사항을 설정하자면 제가 그룹 과제 조과장을 맡은 상황에서 저의 강점인 성실성을 최대한 이용해 과제에 임한다면 자신의 성실성으로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하이오 조직대 이론은 배려 행동과 과업 주도 행동을 기준으로 한 이론으로 배려와 과업이 모두 높은 리더십이 효과적인 지도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여기서 적용 상황을 설정하자면 가족과 함께 대청소를 하는 상황에서 가족을 배려하면서 청소도 최대한 진행한다면 청소를 빠르게 끝내면서 가족과의 관계도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미시간대 이론은 직원 지향과 생산 지향을 기준으로 한 이론으로 생산 지향적 리더십과 직원 지향적 리더십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여기서 적용 상황을 설정하자면 작품을 만드는 그룹 과제가 주어졌을 때 팀원의 특성을 배려하면서 작품 생산에 협력한다면 더 나은 작품이 나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리망 이론은 인간에 대한 관심과 생산에 대한 관심을 기준으로 한 이론으로 인간 중심적인 유형과 생산 지향적인 유형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여기서 적용 사항을 설정하자면 조별로 프로젝트 과정을 수행할 때 각 조원들의 성향에 맞추면서 프로젝트 계획을 정한다면 조원들의 성향에 맞춰서 더 좋은 프로젝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피들러 이론은 관계 지향과 과업 지향을 기준으로 한 이론으로 관계 지향적인 유형과 과업 지향적인 유형은 각 상황에 따라 효율성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적용 사항을 설정하자면 친구들과 보통 때 함께 노는 상황에서 대학 이야기나 알바 이야기 같은 관심 있는 이야기를 한다면 관심사를 서로 공유하면서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허쉬와 브랜차드 이론은 부하의 특성에 따라 리더가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하는 이론으로 리더의 행동 유형은 관계 행동과 거 행동의 정도에 따라 각각 나눠집니다. 여기서 적용 상황을 설정하자면 아이들을 이끌면서 과업을 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과업을 도와준다면 아이들이 과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LMX 이론은 리더와 구성원 간의 교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이론으로 리더와 구성원 간의 교환 관계가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둡니다. 여기서 적용 사항을 설정하자면 그룹 과제에서 각자 찾은 자료를 공유하는 상황에서 제가 찾은 정보를 팀원과 서로 적극 공유한다면 팀원이 찾은 정보로 하여금 그 과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TCN 이론은 팀 만들기 역량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이론으로 리더 구성원 간의 차별화된 1대1 관계 구축을 통해 직장과 조직 네트워크 수준에서 고도의 기능적 팀 형성 과정에 초점을 둡니다. 여기서 적용 사항을 설정하자면 제가 잘 아는 알바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정보망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유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팔로워십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리더를 돕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서로 협동하는 리더십으로 리더를 위한 자원이 되고 리더를 도우며 서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 등이 주력 전략입니다. 여기서 적용 사항을 설정하자면 대학교 과제 중에 조별 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조원으로서 적극 과제에 참여하고 조과장과 적극 협력한다면 조장이 과제를 이끄는 것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자발적 변화를 향한 동기를 부여하면서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는 리더십으로 조직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조직의 새로운 가치관과 이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적용 사항을 설정하자면 그룹 과제를 하는 중 이전의 방법을 통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의견을 적극 인정하고 팀원들과 새로운 해결 방안에 적극 협력한다면 새롭게 과제를 해결하면서 팀의 능력이 한층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리스마 리더십은 구성원들에게 비범한 능력을 가진 유능한 사람의 이미지로 비춰지는 리더십으로 강한 우월성과 강한 자신감, 자신의 신념이 도덕적으로 높은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적용 상황을 설정하자면 아랫사람을 이끌며 과업을 하는 상황에서 아랫사람에게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한다면 아랫사람에게 신뢰감을 주면서 서로 협동하는 데 용이할 것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은 조직보다는 부하들의 성장에 더 관심을 두는 리더십으로 경청, 공감, 치유, 인식, 설득, 개념화, 통찰, 관리, 구성원의 성장에 대한 몰입, 공동체 형성의 10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적용 상황을 설정하자면 아이들에게 재능 기부를 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으면서도 그들이 적극 활동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활용한다면 아이들이 적극 활동하면서 그들의 역량이 한층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성 리더십은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리더십으로 부하들 또한 리더가 진정성이 있기에 그를 따르고 그와 진실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진정성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적용 상황을 설정하자면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과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자신의 단점이라도 되도록 솔직히 말한다면 팀원에게 신뢰감을 줌으로써 협동을 서로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유 리더십은 한 구성원이 아닌 여러 구성원이 리더십 기능을 발휘하는 리더십으로 참가자들의 공유 리더십이 증가할수록 그들 간의 신뢰가 증진되고 팀 효과성이 높아지며 이를 통해 수행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적용 상황을 설정하자면 팀원이 모두 잘하는 일을 발휘할 수 있는 과제가 주어졌을 때 팀원의 특기를 서로 인정하고 서로 적극 협력한다면 팀원의 특기를 살리면서 더 효율적으로 과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 리더십은 낙관적 관리자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장기적 관점에서 노력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리더십으로 관리자들이 종업원의 강점은 개발에 초점을 두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적용 사항을 설정하자면 그룹 과제 중에 큰 어려움이 닥친 상황에서 어려운 일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고 팀원들을 격려한다면 팀에게 긍정적인 분위기를 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 리더십은 대학생이 자신의 리더십 역량과 행동을 발휘하는 리더십으로 도전 정신, 공유 비전 제시, 능력 배양, 솔선수범, 마음을 움직임에 영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적용사항을 설정하자면 대학에서 조별로 과제를 할 때 도전 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한다면 팀에게 밝은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과제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여성 리더십은 수평적인 조직을 선호하고 조직 구성원 간의 감정 이입과 협동을 통해 높은 수준의 수행 결과를 추구하는 리더십으로 높은 직위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기술이 중요시되는 중간관리 직위에서도 보다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적용 상황을 설정하자면 친구들과 함께 문화생활을 즐기는 상황에서 친구들의 생각도 널리 인정하면서 문화생활을 함께 즐긴다면 밝은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서로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리더십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조직이 압력을 받기 때문에 종업원의 창의력 발휘를 위한 리더 역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적용 상황을 설정하자면 자유주제인 과제가 주어졌을 때 사소한 의견이라도 인정하는 자세로 과제에 임한다면 새로운 의견을 수용하면서 팀의 창의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